솔직히 육아템 추천 영상 너무 많지 않나요? 사면 다 잘 쓸 줄 알았는데 막상 사보면 생각보다 안 쓰게 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내 비싼 돈 들여서 샀는데 막상 몇 번 쓰고 안 쓰면 돈 아깝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출산 전에 리스트 쫙 적어놓고 다 준비했는데 결국 200일 동안 아기 키워보니 진짜 매일 손이 가는 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생아 때부터 200일까지 제가 직접 써보고 이건 진짜 사두면 뽕 뽑겠다 싶은 돈이 안 아까운 육아 찐템만 골라서 추천드리려고 해요. 광고 협찬 NO! 내 돈 주고 산 진짜 뽕뽕템만. 특히 여러 추천 영상 보면서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네 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아이템 추천은 단순히 좋은 제품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께 이 아이템을 추천하고 비추천하는지, 이 제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결정적인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많이 알려진 꿀템부터 98%는 잘 모를 것 같은 저만의 숨겨진 꿀템까지 전부 다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찍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필요한 것만 꾹꾹 담아서 엑기스만 남긴 게 이 정도예요. 솔직히 저도 아기 키우면서 영상 길면 끝까지 보기 힘든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황별로 보기 편하게 타임라인도 정리해뒀어요.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템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클릭해서 바로 보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200일간 직접 써보고 진짜 뽕뽕한 육아템 바로 시작해볼게요. Let's go! 첫 번째는 기저귀 가리대예요.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데 바닥에서 갈기에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침대에서 갈자니 높이가 또 애매해서 결국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 게 바로 이 소배만 기저귀 가리대 3세대예요. 이거 쓰면 허리 아끼면서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까지 있었던 제가 200일 넘게 쓰고 있는 허리 아픈 엄마 아빠들의 허리 구원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이거 쓰고 나서는 허리 통증이 확 줄었어요. 높이가 3단으로 조절되어서 자기 키에 맞춰서 딱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기저귀 가는 건 물론이고 옷 갈아입히고 놀아주고 그냥 거의 모든 것을 이 위에서 다 해결 중이에요. 그 외에도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서 수납장을 안 사고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좁은 집도 완전 강추드립니다. 저는 현재 200일 넘은 지금도 여기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는데요. 아기가 자꾸 뒤집고 기저귀 가리대 바깥 세상을 막 궁금해해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할지 벌써 고민이에요. 잠깐 아기만 기저귀 가리대에 두고 절대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잠깐 그 찰나의 순간 일어나는 게 아기 낙상 사고예요. 잠깐 이동하더라도 안전벨트로 꼭 묶어두시고 꼭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만 사용해야 낙상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이체어예요. 기저귀 갈 때 허리만 아픈 게 아니죠. 아기를 안아 올리고 눕히고 이유식 먹이려고 막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 허리야 하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이체어라고 아기를 앉혀둘 수 있는 높은 의자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스토케에서 나온 트랩트랩이에요. 이게 돌돌트, 돌고 돌아 트랩트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하이체어는 결국 아기가 커갈수록 막 위에서 난리치고 뒤로 넘어가거나 해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트랩트랩은 의자가 절대 안 넘어가는 경고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확실히 아기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허리 숙일 일이 없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역시 허리 아픈 엄마 아빠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트랩트랩도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가격 보고 남편이랑 와 무슨 의자 하나에 이렇게 비싸?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거는 사용기간이 길어요. 신생아 때부터 뉴본 세트로 아기 눕혀두고 그 다음에 앉혀서 먹일 수 있는 베이비 세트, 이유식 할 때, 그리고 아기가 더 크면 베이비 세트를 떼고 자기 의자로 사용해서 초등학생까지 쭉 쓸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쓰는 거 생각하면 나름 가성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비싼 가격에도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당근마켓에 되팔 때도 값어치를 높게 쳐주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백화점에서 지금 예약하면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들어서 저는 당근마켓에서 구하기로 마음먹고 알림 걸어두고 진짜 매일 들어가서 확인했던 것 같아요. 요것도 비싸니까 일단 당근으로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분유포트, 허리 통증 다음으로 아기 키우는 부모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손목 통증 줄여주는 육아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하루에도 몇 번씩 물 끓이고 식히고 또 적정 온도 맞추고 젖병 막 눈금산에 맞춰서 물 넣고 이렇게 분유 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또 아기들 배고플 때 강성 호르몬으로 온몸으로 배고프다고 표현하시는 거 아시죠? 저는 처음에 돈 아낀다고 주전자용 포트를 써봤는데 물 따를 때마다 이게 주전자가 무거워서 손목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출수형 분유포트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손목 아프신 분들은 무조건 출수형 분유포트가 답입니다. 저는 릴리브 분유포트 3세대를 쓰는데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주면 알아서 100도까지 한번 펄펄 끓인 다음에 해당 온도로 쿨링시켜서 그 온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니까 진짜 분유할 때마다 버튼 하나로 그냥 물 뽑기만 해서 너무 편하고 빠르더라고요. 사실 주전자용 분유포트도 똑같이 100도까지 끓여줬다가 온도 유지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출시형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주전자는 물량을 내가 눈금선 보고 막 이렇게 맞춰서 넣어야 되고 또 손목을 계속 써야 되죠. 근데 출시형 분유포트는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는 분유 수위도 정말 버튼 하나로 시간과 체력 둘 다 세이브하면서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모유 수유를 하시는 분들은 필요 없겠지만 분유 수유를 한다면 이건 진짜 무조건 필수템입니다. 혹시 이것도 역시나 새 제품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당근마켓에 자주 올라오는 편이니 득템을 노려보세요. 세척이 주전자형에 비해 어렵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생각보다 세척도 쉬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베이킹소다 넣고 100도까지 한번 끓여서 출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돗물로 2번 정도 더 끓여서 출수해주면 청소 끝이랍니다. 총 3번만 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알아서 분유 포트가 해서 결국 내가 하는 건 베이킹소다 넣고 끓이는 정도. 이게 끝이에요. 네 번째는 분유예요. 분유 타는 게 편해졌다고 육아가 끝이 아니죠. 여러분은 아기가 분유가 안 맞아서 갑자기 울거나 배앓이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아기 컨디션이 좋아야 엄마 아빠도 산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엔 저희 아기의 배앓이를 싹 잡아준 구원템을 소개해볼게요. 저는 모유 수유를 5개월 정도 했었는데 단유하고 조리원에서 먹던 분유로 한번 먹여보니까 아기가 이제까지는 안 하던 배앓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유 없이 짜증내고 울고 밤낮 없이 괴로워하는 아기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또 이게 아기 리듬이 깨지니까 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 마사지도 공부해서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이것저것 좋다는 분유를 다 비교해보고 바꿔보다가 정착한 게 바로 이 루비락 분유입니다. 처음엔 한 통에 한 45,000원 정도 해서 비싼 가격 때문에 잠깐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먹여보니까 아기한테 잘 맞아서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이제까지 맞는 분유를 찾는 비용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앞타밀도 좋다고 해서 고민했었는데 일단 직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쉽게 안 섞여서 베이비브레자나 분유 쉐이커 같은 부가 아이템이 필수더라고요. 저희 집은 좁아서 장비를 늘릴 공간도 없을 뿐더러 브레자가 세척하는 게 너무 귀찮기도 해서 앞타밀은 포기했어요. 반면에 루비락은 앞타밀과 가격은 동일한데 직구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쿠팡에서 바로 시킬 수 있고 가루 입자가 엄청 고와서 그냥 슥슥슥슥 5초만 흔들면 다 섞여요. 그래서인지 아기가 배고프다고 강성으로 말 때나 외출해서도 그냥 쉐이커나 브레자 없이 10초 만에 바로 분유를 탈 수 있어서 시간도 훨씬 세이빙되고 좋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기는 1단계를 지나 2단계를 먹으면서 잠도 엄청 잘 자고 소화도 잘 되며 응가도 엄청 잘 싸는 정말 건강한 베이비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아기가 배앓이만 해결되어도 육아가 엄청 편해져요.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 조리원에서 먹이는 분유가 잘 맞으면 계속 그거 먹이셔도 됩니다. 에바애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기가 배앓이가 심하고 응가도 잘 못 싸고 배 마사지를 해줘도 힘들어한다 싶으면 루비락 분유 한번 고려해보세요. 자, 5번째는 아기 침대예요. 이제 아기가 덜 보채니 남은 건 모든 육아 부모님들의 꿈, 바로 통잠 재우기 미션이 남아있습니다. 다른 육아 영상들 보면서 아기 침대는 얼마 못 쓴다는데 굳이 필요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생후 6주부터 진행되는 초반 수면 교육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꿀템이 바로 아기 침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엠픽스 스누즈 아기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이동식 아기 침대를 추천드리냐면 수면 교육할 때 아기가 많이 울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바로 부모 곁에 두고 수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울 때마다 바로 반응해줄 수 있어서 아주 효율적이거든요. 그리고 침대를 살짝살짝씩 흔들어주면 아기가 엄청 잘 자요. 달리는 차 안에서 잘 자는 것처럼요. 사용기간이 짧다고 범퍼 침대를 사라는 분들도 많은데 범퍼 침대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흔들어줄 수 없기도 하고 방을 따로 쓸 경우 부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야 돼서 수면 교육하기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사용기간이 짧은 건 맞아요. 아기 침대는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수면 교육할 때 딱 초반에 사용할 목적으로 새 거 사지 마시고 당근마켓에서 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굳이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바퀴 달린 이동식 침대 아무거나 사셔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 교육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아기가 커서 침대가 좁아지게 되면 그때 다시 당근으로 되파시면 됩니다. 6번째는 옆잠베개예요. 아기 침대로 수면 환경은 조성했는데 깊은 잠은 못 자고 자꾸 깨는 아기 때문에 혹시 통잠 방법 검색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면 교육의 마지막 퍼즐, 저희 집 통잠의 비밀은 바로 이 라라스 옆잠베개입니다. 저희 아기도 큐 어찌저찌 해서 재웠는데 금방 깨버리고 그래서 여기저기 육아 영상 참고해서 스와드롭도 사보고 좁쌀 베개도 다 써봤지만 실패했어요. 결국 라라스 옆잠베개로 통잠에 완벽하게 성공했답니다. 이걸 쓰고 나서는 밤잠은 물론 낮잠까지 깊게 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재우는 베개이고 한쪽 면이 몸을 부드럽게 눌러주어서 모로 반사도 방지되고 아기도 안정감을 느껴서 잘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옆으로 재워서 그런지 아기 두상에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뒤통수가 납작한데 아기는 뒤통수가 동그랗고 짱구더라고요. 물론 한쪽으로만 재우지 말고 왼쪽으로 재웠으면 다음 타임에는 오른쪽으로 재우고 이렇게 번갈아서 재우셔야 됩니다. 가끔 아기가 요 라라스 옆잠베개 파묻힐까봐 위험하다 하고 걱정하는 글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땐 저는 라라스에서 같이 나온 듀라롱 쿨커버 같이 쓰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 푹 파묻히는 솜이 걱정되어서 그런 건데 요 듀라롱 쿨커버를 같이 쓰면 푹 잠길 위험도 없고 또 아기가 닿는 면이 시원해서 아기들 그 초반에 태열 잡아주는 것도 완전 좋더라고요.
저는 라라스 옆잠베개는 당근마켓에서 구하고 쿨커버는 새 것으로 구매했어요. 당근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커버가 진짜 이렇게 노랗게 될 정도로 엄청 많이 썼죠. 아직까지도 친정과 저희 집에 하나씩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기가 이제 뒤집기 시작하면서부터 옆잠베개를 무시하고 자버려서 이제 곧 떠나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옆잠베개 끊기 어렵지 않나요?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막 억지로 베개를 뺏어서 잠 못 자게 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기들은 때가 되면 그냥 옆잠베개 없이도 잘 자고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뒤집기에도 편하게 그냥 옆잠베개 두고 사용하시다가 정말 아예 안 쓰는 것 같으면 쓱 빼주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죠? 자, 7번째 튤립 장난감이에요. 이제 잠도 좀 잤으니 아기랑 신나게 놀아줘야죠. 그런데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초반에는 뭘 사야 될지 고민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이 튤립 장난감 하나만 먼저 사두세요. 손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로 아기 근처에 두고 아무 때나 동요를 틀어줄 수 있어요. 저는 특히 기저귀 가리대 위에 놓고 사용했는데요. 이걸 틀어주면 아기가 집중하느라 기저귀 갈기도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아기가 물어뜯으면서 노는 장난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답니다. 굳이 색깔별로 여러 개 막 살 필요 없고 그냥 딱 한 개만 사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는 노랭이로 샀어요. 당근에서도 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샀다가 그 노래가 반복 재생이 안 되는 제품을 사버려서 돈과 시간 모두 날렸어요. 어차피 한 번 사면 엄청 잘 쓰는 뽐뽐템이니까 그냥 요것도 쿠팡으로 새 제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는 쓰레기통입니다. 위에 육아템들 덕분에 이제 살만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집안을 강타하는 냄새. 맞아요. 바로 기저귀 응가 냄새예요. 솔직히 아기 응가 냄새 이렇게까지 심할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지독한 냄새를 막아주는 끝판왕 아이템이 바로 이 매직캔 히포크롬2 오토실링이에요. 사실 저는 짠돌이라 처음에는 돈 아끼겠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쓰레기통에 같이 기저귀를 버렸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지지쳤어요. 진짜 온 집안에 냄새가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결국 매직캔을 드리고 나서야 살았답니다. 이건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진짜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템이에요. 매직캔 쓰레기통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특히 오토실링 기능이 있는 히포크롬2 오토실링을 추천드려요. 말 그대로 오토실링, 자동으로 쓰레기 봉투를 묶어주는 게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 아기 응가 냄새를 이중 뚜껑으로 막아주는 건 기본이고 오토실링 기능까지 더해져서 돈 조금 더 내고 편리함은 잔뜩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무조건 거거익선, 크면 좋아요. 그냥 큰 거 사세요.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고 기저귀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쌓이고 금방 차거든요. 그리고 일반 쓰레기통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큰 걸 사서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이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는 육아템들을 추천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98%가 모를 것 같은 저만의 숨겨진 꿀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9번째. 아기 욕조예요. 혹시 아기 목욕 시킬 때마다 바닥에 욕조 막 2개 옮겨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허리 굽혀서 계속 씻기진 않으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아기를 씻기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남들 하는 것처럼 아기 욕조 2개 사서 쪼그려서 막 씻기느라고 허리랑 무릎이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기 낳고 나면 특히나 관절이 더 상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맡겼는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없을 때 씻기자니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싱크대에서 씻기면 되지 않냐고요? 그것도 당연히 해봤죠. 근데 그때마다 주방도 다 치워야 되죠. 또 주방은 요리하고 나면 환기시키느라 창문을 항상 열어두는데 아기가 추워해서 따뜻하게 공기 만들어주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커갈수록 싱크대는 좁아져서 결국 여기서는 계속 씻길 수 없겠다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토케 플렉시바스입니다. 저희는 이 욕조를 쓰고 나서 진짜 목욕의 편리함이 정말 어나더 레벨이 되었어요. 사용법은 이렇게 스탠드에 목욕 욕조를 거치하고 욕실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허리 높이에서 허리 구부리지 않고 씻길 수 있어서 허리가 너무 편하네요. 바닥에서 씻기는 목욕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기 위해 신생아 거치대라는 것도 사서 이렇게 보시면 엉덩이가 움푹하게 들어가 있고 아기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씻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생아 거치대를 통 안에 걸어두고 샤워기로 물 뿌려가면서 씻기면 되니 굳이 통 2개씩 안 써도 되어서 좋고요. 그리고 혹시 아기가 추울까봐 걱정되신다고요? 저희는 미리 아기 목욕하기 전에 뜨거운 물로 수증기를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서 공기를 좀 훈훈하게 데펴놨다가 아기를 씻기고 그 다음에 아기 다 씻으면 수건으로 꽁꽁 감싸서 나가니까 갑자기 달라진 온도 변화에 아기가 추워할 걱정도 없더라고요. 욕실에서 바로 사용하는 욕조의 장점이죠. 이건 진짜 생각할수록 왜 처음부터 안 샀을까 하는 진짜 허리 구원템이에요. 여러분, 진짜 일어서서 씻길 수 있다는 건 정말 겪어본 자만 아는 신세계랍니다. 이제 과거의 고통스러운 목욕은 있고 신세계로 넘어오세요. 장점이 정말 많은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 높은데도 불구하고 튼튼해요.
요게 스토키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스토키 하면 트립트랩으로 튼튼함은 이미 증명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에서 씻겨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비싼데 사용 시기가 길어서 저는 가성비 있다고 생각해요. 역시나 스토키, 트립트랩도 비쌌는데 플렉시바스도 다른 욕조 대비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지만 신생아 거치대를 같이 구매하시면 신생아 때부터 아기가 10kg 될 때까지 쭉 쓸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가성비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허리가 안 아플 수 있잖아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진짜 정형외과 가서 허리 맞는 치료 비용으로 매번 갈 때마다 한 15만 원씩 썼었던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이 플렉시바스는 한 번 사면 쭉 쓸 수 있으니까 정말 싼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허리 아픈 부모들에게는 이 아이템이 정말 구원템일 거예요. 세 번째는 온도 감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물 막의 색깔 변화로 온도 확인이 가능해서 따로 탕온도계 안 사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대충 따뜻한 정도로 손으로 체크해서 그냥 씻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있으면 좋죠. 네 번째, 접어서 보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완전 짱이에요. 저희 집은 13평이라서 화장실도 좁은데 이건 접을 수가 있어요. 오마이갓, 너무 신세계죠? 기존 아기 욕조는 보관하느라고 공간 차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건 다 쓰고 나서 착 접어서 한쪽에 이제 보관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팁! 만약 쓰실 거라면 플렉시바스 스탠드랑 신생아 거치대를 꼭 같이 사서 처음부터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스탠드가 없으면 요 플렉시바스는 시체입니다. 그냥 다른 아기 욕조랑 다를 바 없는 그냥 접을 수 있는 아기 욕조예요. 그러니 꼭 스탠드를 같이 사시고 신생아 거치대도 꼭 같이 사서 처음부터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10번째, 무스텔라 뉴본 샴푸예요. 아기들도 지루성 두피염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기 키우다 보면 50일 전후에 머리에 비듬처럼 딱지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 아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기존에는 바디워시랑 샴푸랑 통합되어 있는 프리마주 걸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두피 상태가 계속 심해지더라고요. 각질도 막 점점 큰 게 생기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했죠. 그리고 며칠 만에 두피를 깔끔하게 싹 해결해준 게 바로 이 무스텔라 뉴본 샴푸예요. 제품 이름부터 뉴본, 신생아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신생아 때부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가 있어요. 폼 타입이라서 부드럽게 발리고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성분이라 아기가 울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넣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기는 이 무스텔라 뉴본 샴푸를 쓴 이후로 아기 비듬에 빗자도 안 보이고 아예 아기한테서 지루성 두피염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 샴푸로 사용하고 있어요. 11번째, 비판텐 연고인데요. 두피뿐만 아니라 아기 피부는 워낙 예민해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아기 피부 조금만 붉어져도 왜 이러지? 무슨 피부병 걸렸나? 하고 무섭고 불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비판텐 하나만 발라주면 끝이에요. 이건 진짜 아기들한테 있는 손톱 막 간단한 스크래치부터 태열, 침도, 기저귀 발진은 물론 심지어 엄마 모유 수유하다가 생긴 찌찌의 상처까지 아기 피부를 전부 다 순하게 커버해주는 만능 연고입니다. 다른 강한 피부약 바르지 마시고 그냥 비판텐 하나로 다 해결해보세요. 비판텐을 발라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면 꼭 소아과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은 아기가 이가 날려는 시기여서 그런지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 여기 주변에 침독이 막 생겼을 때도 매일 수시로 이 비판텐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벌써 절반이 났었어요. 이제 피부 관리는 끝! 이번엔 부모님의 편리함과 아기 위생을 동시에 높여줄 꿀템 말씀드릴게요. 가장 게을러지기 쉬운 일인데 이 아이템들 덕분에 저는 생활의 질이 달라졌어요. 12번째, 바로 구강티슈입니다. 아직 이가 안 난 아기들도 이빨을 닦아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주목! 이가 없는 아기들도 꼭 닦아주라고 지침이 최근에 바뀌어서 아직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삐뽀삐뽀 유튜브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유아들 충치 발생률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서 신생아 때부터 아기 잇몸을 닦아줘야 한대요. 왜냐하면 모유나 분유 찌꺼기가 입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세균 번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 때부터 미리 입안을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칫솔로 진짜 양치하게 될 때 아기가 느끼는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아기 이는 매일 하루에 2번, 첫수 후 1번, 막수 후 1번 이렇게 2번 닦아주는 걸 추천하는데요. 하루에 2번뿐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기 잠깐 두고 거즈 손수건에 또 끓인 물 묻히는 그 과정조차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하루 이틀 빼먹게 되고요. 결국 이 귀찮음 때문에 아이템을 또 찾아보게 되었어요. 바로 이 멸균 구강 티슈인데요. 요거를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 바로 편리성 때문인데요. 일회용으로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기저귀 가리대 앞 보관함에 슉 넣어두고 바로 톡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기 잇몸을 매일 닦아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기 입에 들어가는 만큼 성분과 위생도 무시할 수 없겠죠?
제가 쓰는 이 제품은 정제수 100%와 유기농 수면만을 사용하고 또 고온 고압 스팀으로 확실한 멸균 처리까지 했다고 해요. 프리미엄 수면 티슈라서 연약한 아기 잇몸도 부드럽게 닦아줄 수 있어서 아주 굿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도 엄청 저렴해서 매일 해야 되는 양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비용치고 가성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는 핸디 선풍기인데요. 매번 잇몸도 닦아줘야 되는데 매번 해주는 게 또 있죠. 바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갈아주는 이 기저귀와 관련된 꿀템입니다. 바로 육아맘들의 고질적인 고민, 기저귀 발진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요. 기저귀 발진, 이게 얼마나 흔하고 고질적인 문제인지 아실까요? 영유아 2명 중에 1명꼴로 이 기저귀 발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기가 24시간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안이 매우 습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생리대를 정말 24시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거를 맨날 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진이 나기 전에 습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 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그 안을 잘 말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려주는 과정에서 혹시 손으로 막 이렇게 부채질하거나 입으로 호호 불어주거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초반엔 그랬었는데요. 이게 성인 입에 있는 충치균 같은 세균이 아기 생식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게다가 손으로 부채질하는 건 잘 말려지지도 않고 손목도 아프고요. 이런 번거로움과 위생 문제를 핸디 선풍기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아기 전용 선풍기 이런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아무 손 선풍기나 사용 가능해요. 기저귀 갈 때마다 선풍기로 슉 말려줄 수 있어서 엄청 편하답니다. 무조건 아기 생식기 부위를 잘 말려주고 기저귀를 채우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사용할 때 아기가 선풍기 안으로 손 넣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기와 관련된 꿀템 13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이 영상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기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우리 부모님들, 정작 본인의 건강은 챙기고 계신가요? 마지막 14번째 아이템은 바로 모든 육아 부모라면 100% 공감할 육아하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인 바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육아에 회복은 안 되고 점점 더 허리가 아파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고통을 정말 깊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허리 디스크가 와서 고생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는 허리 디스크 아니라서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괜찮더라도 육아 피로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언제든 허리 디스크가 올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보세요. 일단 왜 허리 베개를 써야 하는지 허리 때문에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입장에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건강한 허리를 위해서는 신전 자세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년허리 저자로 유명한 정성근 서울대 교수님도 허리 신전 회복을 자주 해줘야 디스크가 짱짱해지고 안 튀어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신경 써서 신전 자세를 취하기가 어려워요. 아기를 하루 종일 케어하면서 허리를 구부리는 일이 많잖아요. 이걸 반대로 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잘 때나 누워서 쉴 때만이라도 편하게 허리 신전을 해줄 수 있는 이 허리 베개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냥 누워있거나 잠자는 시간을 활용해서 허리를 회복해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이것저것 좋다는 허리 베개 제가 다 써봤거든요. 제일 좋다고 생각한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이 허리 베개가 좋은 이유는 첫째,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편안하고 둘째, 높이가 과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허리 아프면 괴롭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허리 아프신 시부모님, 주변에 육아하는 동지들한테도 모두 다 선물 드릴 정도로 아주 추천드립니다. 이 허리 베개 하나가 육아 10년의 허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저 믿고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총 14가지 아이템 설명이 끝났는데요. 사실 육아템은 직접 써봐야 아는 거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다 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살지 말지 고민되신다면 제가 아이템 넘어갈 때마다 정리해드린 거 있죠? 추천 대상, 비추천 대상, 사용 시기, 특징 등을 보고 결정하시면 실패 없이 성공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따로따로 보기 귀찮으시니까 제가 또 한 편 준비했잖아요. 캡처 타임 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육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아보는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아기가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